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교양정보 프로그램은 다양한 정보 전달과 여론 수렴 기능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가장 폭넓게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형이다. 또한 방송사의 입장에서 보면 저렴한 제작비로 안정된 수익성을 보장하고 수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교양정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양정보 프로그램의 특성은 정보의 확대 재생산과 원활한 유통, 그리고 마이너리티를 위한 와이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 시간에는 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보고 교양정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기획 제작의 기초시간입니다. 종합 편성을 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 편성상에서 교양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죠. 또 교양 프로그램은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까닭은 방송법으로 그 방송 편성의 다양성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이런 사실보다 또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방송사에서 교양 정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면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정보는 아주 가치 있는 귀중한 자원이죠. 또 가치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든 권력의 핵심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정보가 필수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 매체에서 다루는 정보는 우리 수용자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하는 교양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늘어날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시청자들이 정보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점차 세분화되고 또 다양해지면서 그거에 대한 방송사가 시청자 요구를 부응하는 그러한 편성 전략으로 함께 맞춰나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교양 정보 프로그램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각각의 특성들은 어떤지 우리가 오늘은 교양방송, 교양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교양 프로그램을 살펴보기 이전에 정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교양정보 프로그램은 정보의 특성상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적인 기획을 어렵게 한다. 하지만 단기적인 정보를 다루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창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획 단계에서 아이템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나 케이블 TV의 교양정보 프로그램들이 주로 선호하는 정보 유형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형 정보, 생활 실용 정보, 화제성 정보, 흥미성 정보, 그리고 주관성 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현재 진행형 정보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진행형 정보는 생방송 프로그램에 적합한 정보로서 교통 상황이나 환율, 주식시장의 상황, 행사의 진행 상황과 같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다. 프로그램 보시다 보면 오늘 낮에 긴급 취재했습니다. 방금 만나고 들어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어떤 연예 프로에서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어쨌든 교양국에서 제작하는 그 시사 정보물이지만은, 뉴스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밤중에 뭔가 벌어졌으면 바로 그쪽으로 체제가 모두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동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창업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생활 실용 정보로 일기예보나 교통정보, 건강과 육아, 재테크, 법률, 쇼핑, 레저, 요리 등에 관한 정보가 여기에 포함된다. 가사나 육아, 기타 영양, 건강에 대해서 궁금했던 정보들,
알려드리기도 하고 기타 지금 돌아가는 것, 지금 계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지방을 다녀온다든지 해외를 다녀온다든지 해서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부들이 집에서 편하게 채널만 고정하시면 그날그날의 관심사를 두루두루 저희가 전해드리는 그런 어떤 종합 정보 매거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지난달에 그 혼혈 아동들의 화제성 정보는 어떤 시점에 화제가 되는 사건이나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주는 정보로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만한 사건이나 사람 또는 특이한 볼거리나 행사 등의 내용을 취재하는 경우다. 문제가 바로 젊은이들의 이농 현상이라는 것 두 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다나 추정력 10분, PD수첩, 또 긴급출동 SOS24 등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시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얼마만큼 그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느냐 또는 그 시기에 얼마만큼 이슈화 되어 있느냐 하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그 정보를 다루어서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얼마만큼 신속하게 빠르게 그 정보를 다룰 수 있는가. 그 속보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어떤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제작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성 정보는 정보의 내용과 목적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정보다. 연예인들의 이제 가십이나 연예인들의 그 신변 잡기들을 다루는 아침 토크 프로그램들, 아침마당, 김승현 정원의 좋은 아침 같은 프로가 있고, 이렇게 사회의 기이한 세태나 좀 통속적인 면들, 연예인들에 관련된 얘기들, 또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들을 다룸으로써 방송사 입장에서는 시청률도 많이 올릴 수 있고, 또 시청자들에게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다른 어떤 곳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정보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보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성 정보란 시사적인 사건이나 현상을 사실 그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나 현상이 담고 있는 의미와 향후 전망까지도 포괄하는 정보를 말한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백분 토론의 손석희입니다. 토론은 이제 아이템은 시사적인 아이템이지만은 한 가지의 생각을 견지를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향점은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가는 지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결론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도출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각자의 개인적인 주관들을 얘기를 하지만 그 주관은 보편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될 주관이어야 하고 어떤 한 현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시각들을 프로그램 내에서 제작진은 다 보여줘야 그 보여진 것을 가지고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이제 30살도 안 되는 한참 젊은이인데. 이렇듯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다양한 정보들은 시청자들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해야 하며 검증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교양정보 프로그램의 화면들을 보셨죠? 이렇게 교양정보 프로그램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목표와 그리고 이념을 바탕으로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류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유형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사나 또 케이블 TV에서 교양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유형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정보 프로그램은 크게 제작 형식상으로 분류를 하고 아니면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나 프로그램 대상에 따라서 교양 프로그램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작 형식에 따라서는요, 여러분이 잘 보시는 다큐멘터리나 또 대담 토론 프로그램, 그리고 인터뷰 프로그램, 퀴즈 프로그램, 다큐 드라마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어떤 내용을 다뤘는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인가, 생활정보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인포테인먼트라는 프로그램이란 것은 정보, 인포메이션의 엔터테인먼트, 오락적 요소를 가미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상상 플러스라는 그 KBS2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대상에 따른 분류로는 어린이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여성 프로그램, 노인 프로그램 등 시청 대상을 누구로 하는가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교양정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편성과 또 기획 의도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종류라든지 또 정보의 양, 깊이 등이 결정이 되는데요. 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렴한 제작비. 여기서 저렴하다는 뜻은 다른 프로그램 제작에 비해 드라마나 쇼처럼 대형 프로그램에 비교해서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드한 프로그램 포맷, 또 종합 구성, 또 그리고 정보의 확대 재생산과 원활한 유통, 그리고 사회 소수 계층, 뭐 어린이나 또 장애인이나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렴한 제작비란 것은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에 비해서 연기자라든지 MC 수를 포함해서 출연진 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교양정보 프로그램은 다른 장르 프로그램에 비해서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종합 구성 형식으로 아주 와이드한 제작 방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교양정보 프로그램은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에서 가볍게 다룬 내용 중에서 어떤 연속 소재 등을 오히려 교양정보 프로그램에서는 깊이 있게 또 심층적으로 다룰 수가 있고,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 내용이라도 새로운 접근과 또 제작 기법을 통해서 정보를 가공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아주 좋은 그 정보 유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교양정보 프로그램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상파 방송 편성에서 종종 소외되는 노년층이라든지 사회 소수계층의 방송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요. 또 정보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교양정보 프로그램은 그리고 대체로 살펴보면 잡지 형식의 이렇게 잡지를 여러분이 여러 내용으로 펼쳐보듯이 그 종합 구성 형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시청자의 관심을 끌만한 다양한 내용, 또 새로운 정보를 감각적 영상과 또 짧고 흥미있는 어떤 릴레이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교양 프로그램 제작의 특징이죠. 교양정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그 해당 방송 시간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방송사에서 교양정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일입니다. 그 방송, 편성 정해진 시간대에 철저한 수용자 분석과 어떤 정보에 대한 검증, 그리고 시대의 추세나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형식과 내용의 과감한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수용자 분석이란 것은 단순히 어떤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대 가장 많이 보는 그 시청자들의 취향은 무엇이고 선호도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분석까지 면밀하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예를 들어 이제 아침 시간대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라면 과연 아침 시간대에 어느 시간에 누가 먼저 일어나고 또 누가 먼저 텔레비전을 켜고 또 그 시간대에 무엇을 하며 텔레비전을 왜 보는지, 또 아침 시간대 아침 방송을 즐겨 보는 사람이라면 왜 누구와 같이 보는지 등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용자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시간에 정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송 내용과 또 그러한 제작 형식, 방송 시간과 분량을 잘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획은 기본적으로 전 제작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 흔히 컨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이 정의되고요. 또 이것이 구체화되어서 여기에 맞게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제작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이제 효과적인 주제를 설정하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시간대 방송을 이렇게 끌어가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상 어떤 걸 정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기존에 이미 방송 나간 프로그램 혹은 다른 방송사에서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내용을 찾아야겠죠. 또 문화적인 추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담겨야 하니까요. 또 흡입력 있는 요소로 정서적으로 자극해서 수용자들이 정보에 대해서 아주 만족할 수 있는, 정보의 충족감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교양정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보다는 세분화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할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뭐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대에 볼 수 있는 시청자 군을 정해서 기획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보다 이제 주제나 소재가 좀 더 분명해지지요. 또 이제 기획 단계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라는 가치, 유익함과 또 재미라는 이런 방송의 두 가지 어떤 가치 중에서 아무래도 교양정보 프로그램은 재미보다는 유익에 우선을 두는 경향이 있어서 보다 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고 과학적인 실증 자료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 단계에서 점검할 시청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적합성인데요. 이것은 프로그램의 소재나 내용이 과연 시청자에게 적합한가? 그 다음에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란 것은 이 프로그램을 과연 그 시청 시간대에 누구나 시청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은 시청자의 스타일에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력성이 있습니다. 매력성은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그 추세나 유행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얼마만큼 프로그램 내용이 매력이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내구성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한두 번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쾌적성은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좀 쾌적함, 즐거움, 이러한 그러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교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기획안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교양정보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은 프로그램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기획하는 단계에서 프로그램 기본 개념이 정의되고 또 구체화됨에 따라서 프로그램 전반적인 목표가 세워지는 건데요. 기획 단계에서 주제와 소재를 선정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똑같은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어떤 주제를 이끌어냈는가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특색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 선택의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프로그램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적 근접성과 지리적 근접성, 아이템이요. 얼마만큼 시의적인가, 또 얼마만큼 국내 우리가 피부로 느낄 그런 아이템인가, 또 연관성, 시청자의 규모와 프로그램의 구성, 실성과 같은 기준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특성은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교과서를 참고해서 방송 강의를 보시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아이템들은 어떻게 해서 또 어디서 얻어지는 것일까요? 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얻는 그 정보 소스로는 전문가의 자문 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보시는 책이라든지 참고 도서나 학술지와 같은 문헌조사,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 뉴스 기사,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터뷰,
또 상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그것을 분석하다가 좋은 아이템을 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청자의 요즘 그 수용자, 시청자들의 성향이나 취미나 아니면 어떤 유행을 분석하는 것도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이 수용자 분석 작업을 통해서 구성한 그러한 시청 대상층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의 시청 대상층의 욕구는 무엇이고 이들의 취향을 내가 어떻게 하면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시청자의 관심과 요구를 분석하는데 기획자의 직감이나 어떤 경험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시청 행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수용자 분석조사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좀 더 그 아이템을 찾거나 이걸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그 아이디어를 일단 수집을 하고 나면요, 이것을 분석해서 또 검증을 통해서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죠. 정보가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해도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정보를 제한된 시간에 시청자들한테 전달을 하려면 시청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또 시청자가 이런 정보를 받아들일 심리적 태도나 사회적인 어떤 그 인식 단계나 또 어떻게 하면 시청자에게 어필할 수 있고 영향을 주는지 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각각 시청 포인트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이 중요하죠. 프로그램의 주제와 소재가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인가 역시 기획 단계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작 방식이란 것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담을 어떤 포맷을, 형식을 결정하는 건데요. 그 프로그램의 뭐 드라마냐, 뭐 다큐멘터리냐, 아니면 뭐 종합 구성 형식이냐, 이런 그 장르식의 형식과 아니면 구체적인 제작 기법을 모두 포함합니다. 스튜디오 제작을 할 것인지, ENG 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스튜디오와 ENG를 종합해서 구성할 건지 하는 그런 제작 기법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교양정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혹은 방송사에서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대적 흐름에 맞는 형식과 기법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청자에게 유익함과 재미를 제공하는 교양정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몇 번에 걸쳐 제가 강조하지만 면밀하게 수용자 분석을 토대로 해서 수용자들의 다양한 그 사회적 욕구와 기호를 정확히 파악해서 기존의 전형적인 그 프로그램 틀과는 좀 다른 새로운 참신한 기법을 도입하는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획 단계에서 아이템을 찾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 소재를 잘 선정해서 어떤 기획을 하고 나면 이거에 따라서 기획안을 바탕으로 좀 더 세부적인 구성안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성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할 단계가 구성안이란 것은 보다 체계적으로 골격을 짜는 것인데요, 프로그램에. 근데 프로그램의 골격을 짜기 이전에 기획안이 완성되고 나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사회자를 찾아야 합니다. 교양정보 프로그램의 경우는 MC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MC를 선정할 때는 무엇보다 그 프로그램 기획 의도나 방송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MC를 찾아야 하고, MC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 뭐 언어 전달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어떤 성격이라든지 또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MC 이외에 보조 MC와 혹은 리포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작 형식에 따라서 리포터의 운영 방식도 약간씩 차별화가 됩니다.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리포터가 현장에서 직접 중계하는 방식이 있겠고, 스튜디오에 나와서 어떤 VCR 자료화면을 보면서 앞뒤 상황을 전달하는 등 또 여러 가지 보조 MC로서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교양정보 프로그램에 있어서 보조사회자의 어떤 역할과 또 운영 방식은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MC와 보조 MC 등 출연진을 결정하고 나면 다음 단계에서는 취재와 섭외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메인 MC가 결정된 다음에 각 내용을, 기획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취재로는 전화 인터뷰 방법과 현장 답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취재 방식은 연출자인 PD와 작가가 직접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현장 답사는 특히 연출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섭외라는 것은 이제 취재와 섭외가 되게 분리되기도 하지만 이제 섭외 부분은 방송을 위한 출연 인물 혹은 취재 지역, 관련 기관 등 직접 그 어떤 제작자를 제외한 외부와 교섭하는 행위를 이제 일반적으로 섭외라고 하는데요. 섭외, 특히 교양정보 프로그램이나 뭐 연애오락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방송 프로그램에 있어서 출연진을 결정하는 섭외의 성패는 방송 내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양정보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이 기획 단계란 것이 반드시 뭐 꼭 모든 프로그램마다 일정한 틀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여러분이 이제 제 설명을 들으셨듯이 아이템을 찾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선별하는 작업, 또 그 기획을 갖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또 그거에 앞서서 출연진을 선정하고 또 섭외와 취재 과정을 탄탄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획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지만 이 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주제의식, 또 소재 선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기획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교양 프로그램 기획이 과연 구성 작업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시간에는 교양 프로그램의 구성 작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양 정보 프로그램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제작되는지 자세히 제작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요즘 여러 방송 채널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형식의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정보와 오락을 결합한 이른바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공중파 교양 프로그램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며 시청률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 성행하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방송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다채널 다매체 시대의 도래는 수용자의 채널 선택권 증가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방송 전반의 탈장르화와 복합 장르화 경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교양 프로그램 제작진은 공익성 높은 오락 프로그램의 포맷을 지속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즉 정보와 오락을 결합한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의 개발로 교양적 효과와 오락적 만족을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에 비해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것이다.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시청자들의 정보에 대한 강한 요구와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종래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정보를 접해오던 시청자들은 TV가 그 역할을 담당해주기를 바라고 있던 차에 오락적 요소가 있고 정보성이 강한 퀴즈, 리얼리티, 다큐멘터리 등의 프로그램이 새로이 선을 보이자 이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된 것은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채널 간 경쟁의 결과다. 점점 발달해 가고 있는 프로그램 제작력과 채널 간 심화되는 경쟁 체제에서 기존의 단순 프로그램 장르만으로는 우위를 점하기 어렵고 변화에 가는 시청자의 기호에 부응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런 방송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요구하게 되었고 제작 현장에서는 탈장르라는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